안녕하세요, 새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동릴 수류탄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를 기존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 봤는데요, 런타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일에 맞는 16mm 이고요. 시마노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14m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젠을 사용하기 때문에 16mm로 준비를 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격이 제법 비싸더라고요. 2만원 후반대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좀 더 싼 데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케이스만 7,000원에 판매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감도 좋고 튼튼하고요. 써보니까 굉장히 만족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케이스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회로, 그 다음에 충전을 시킬 수 있는 16mm 항공핀 또 구입을 하셔야지 충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죠. 제일 중요한 게 기본 배터리죠. 배터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도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있던 게 있어, 여유가 있던 게 있어가지고 고방전 새 배터리를 집어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없어가지고 중고 배터리예요. 이거 LG 청소기에서 제가 추출해 놓은 건데, 요거를 방전 테스트, 충반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래 이 배터리 같은 제온이 용량이 2100mAh인가 그래요. 2100mAh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전부 다 1800 정도 구간에서 다 용량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볼트도 정확하고 해서 네 발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만들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중고 배터리이다 보니까 여기 절연링 작업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셀간 절연 작업을 해 줄게요. 케톤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두 곳에만 이런 식으로 감싸 줄게요. 수류탄 배터리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부 다 PCM 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BMS가 있으면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아 가지고 PCM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B-, 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배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보호회로에 설정된 모양대로 잡아줘야지 나중에 스폿하고 연결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한번 자리를 잡아볼게요. 이쪽이 B-, 이쪽이 B+,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보자. 이거 일로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쪽에 절연 해놨잖아요. 양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닿아야지 절연이 되겠죠. 전부 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셀간 절연 작업이 되는 거죠. 전동일 배터리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요. 고방전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4S 1P로 만들 때는 더욱더 고방전이 필수예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 저 보여드렸던 4S 4P짜리는 제가 중반전으로 제작을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로 고방전으로 제작해야지 일반 방전이나 중반전으로 제작하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어찌 보면 또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방전 용량이 30A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배터리 팩이라면 중반전이 됐든 일반 반전이 됐든 전동리를 구동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수리해달라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단 이런 식의 단셀로 만들 때는 고방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방전이나 중반전으로 만들게 되면 셀 간 격차 전압이 크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요. 배터리 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셀로 만들 때는 무조건 고방전으로 가셔야 되고, 4S 3, 4P씩 만약 간다고 하실 때는 여유가 되시면 고방전을 쓰면 무조건 좋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반전이나 중반전을 묶어서 반전 용량이 30A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무난하게 작동이 돼요. 자, 배터리 형태를 잡고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줄게요. 이래 해야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스폿은 0.2T 0.2T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스폿은 보통 2방씩 놓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방씩 놓을게요. 고방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B-가 되겠죠. 그러면 올라오는 이 부분이 B1이 되겠죠. B1 연결해 줄게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B1. 그럼 다시 올라와야겠죠. B1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이 B2가 되는 거예요. B2. 자, 이쪽이 B2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가야겠죠. 이 부분이 B3가 되겠죠. B3. 자, B3에서 올라오면 B 플러스. 마지막 스폿이다, 그죠? 이렇게 스폿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보호회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보호회로를 이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B2 신호선부터 미리 빼줄게요. 이렇게 작업해 놓고 보호회로를 위에다가 부착을 해야겠죠. 여기 놓고 이 부분에다가 보호회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절연지를 위에다가 꼭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전선을 사용하지 말고 니켈 플레이트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 좁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다가 스폿을 니켈로 연결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난번 요 배터리만 뜯어 보니까. 그래서 전선으로 하는 게 좀 수월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전선으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연지 붙여주고 한 번 더 캐톤 테이프로 절연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주고요. 자, 먼저 B-부터 연결을 해야겠죠. B-나 B 플러스 연결하실 때는 신호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니켈 플레이트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넓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넓게끔. 왠지 아시죠 다. 원활하게 전류가 흐르려면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야지 전류가 빵빵하게 잘 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넓은 면적에 납땜으로 니켈 플레이트하고 보호회로에 단자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자, 보이시죠? 이 B- 지금 납땜한 건데 이 V 플러스하고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자 넓이만큼 납이 충분히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넓게끔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B- 했으니까 이 밑쪽 여기가 B1이 되겠죠. B1도 작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신호선을 연결할 때는
배터리에 먼저 연결한 게 아니라 신호선 자체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PCM에 먼저 납땜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배터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에서 만약에 물려갖고 이렇게 납땜을 하다 보면 다른 쪽에 닿아가지고 쇼트 나가지고 망가질 수 있거든요, 회로가. 그렇기 때문에 회로에 먼저 납땜을 하시고 배터리 쪽으로 간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든지 BMS 연결할 때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막을 수 있겠죠. 자, B1 연결이 됐고요. 지금 B1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약간 선 빼놓은 거 미리, 그죠? 여기 이제 B2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한 거하고 반대죠.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에서 따서 연결하면 안 돼요. 먼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보호회로 돕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시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죠. 자, B1 연결, B2 연결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B2였죠. 내려오면 이쪽이 B3가 되겠죠. 자, B3 올라오면 B 플러스 마지막 선이다, 그죠? 자, 이것도 아까 B 마이너스 연결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넓게끔 단자에 닿게 납땜으로 연결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은 끝이 났어요. 보시면 B 마이너스하고 B 플러스하고 단자면에 납이 충분히 묻었고 니켈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넓은 면에 납땜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전류가 원활하게 뿜어져 나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14.2V. 네, 연결이 제대로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케이스가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안에 실리콘 케이블 16이에요. 16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보면 P 마이너스, P 플러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 선만 연결해주면 이제 끝나는 작업이죠. P 플러스, P 마이너스도 납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넓은 부위에 납땜으로 연결해주면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납을 충분히 모여서 납땜을 했어요. 냉땜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 납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위에도 절연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얘도 캡톤 테이프로 그냥 마무리만 해줄게요. 자, 한번 닫아볼게요. 닫히는지. 네, 닫힌다, 그죠? 네, 잘 됐네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펀지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놔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홈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나? 이 홈에다가 순간접재를 도포를 해가지고 딱 닫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보시면은 순간접재가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으셔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한번 부착을 하면 분해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재수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중고 배터리로 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 1, 2년 쓰다 보면은 분명히 밸런스가 틀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를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드 칠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본드 칠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게끔만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하다가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그때 다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본드를 부착하지 않고 고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써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판단이. 자, 그러면 본드 없이 접착력 좋은 캡톤 테이프로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뭐 이 부분 솔직히 물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수리해서 쓰고 하면 케이스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 배터리니까 뭐 그렇게 해도 크게 손해가 아니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장 날 거거든요. 1, 2년 안에 틀림없이 셀이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케이스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겠죠. 뭐 물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에 뚫고 물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이제 또 충전 젠더를 만들어야 되죠. 시마노나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14mm짜리 충전 젠더를 3,000원인가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16mm 배터리 젠더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해야겠죠. 저는 요거 만들 때 만들어 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요게 16mm잖아요. 그러니까 16mm 항공핀을 하나 사시는 거예요. 사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죠. 이게 암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순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순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 앞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앞놈이 지금 수류탄 배터리 꽂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뺐던 순놈이 있죠. 순놈이 이래 있어요. 이거를 물이 안 빠져. 자, 이렇게 빼시면 요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버리고, 자,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여기 쇼트 날 수 있으니까 빼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쇼트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빠지노, 이렇게 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항공책이, 그죠? 근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DC 플러그 이렇게 앞놈으로 된 게 있거든요. 이 놈을 여기에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충전 젠더가 되겠죠.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단단하고 충전 젠더로서 쓰기에 아주 좋아요. 자, 그러니까 16mm 항공핀도 하나 더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DC 5.5파이 2.1 충전 단자에 맞는 거죠. 순놈, 앞놈을 하나 또 구입을 하셔야지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수류탄 배터리 케이스, PCM, 배터리, 항공제 16mm, 그리고 2.1, 5.5파이에 2.1 앞놈, 요게 있으면 배터리 단자, 충전 단자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충전을 이런 식으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자, 완성이 다 됐으니까 전동 릴에 한번 물려가지고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필드에 나가서 직접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나가고 싶은데 계속 기상이 안 좋아요, 지금. 자,
전동릴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 되는구나. 자,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네, 잘 작동하죠. 전동릴 수류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2개 만들어 봤는데 해보니까 작업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만 수급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동릴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